지금 암호화폐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보다 국내 세력들이 사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올해 7월달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시세 조정법이 적용되기 전 마지막으로 털어먹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최근까지 영상에서 이더리움, 앞으로의 알트코인 메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자발트 상승 잡는 법, 그리고 가장 최근 이틀 전 영상에서 알트코인 상장 폐지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월봉 캔들 기준으로 4월달에 마이너스 14%가량의 음봉 뒤에 5월달에 빠르게 말아올리는 월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분을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업비트와 빗썸이 동일하게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시장의 자본은 충분히 지금도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대적인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일본 캔들 기준으로 단기봉에서 거래량을 하나씩 터트리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밀크도 오늘 호재성 이슈를 띠면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고 이런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바닥에서 일본 캔들 단기봉에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박 토큰 역시도 동일합니다. 자, 코박 토큰 같은 경우는 직전에 나왔던 이 거래량 캔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의 상승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거래량은 최고점을 터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자, 코박 토큰이 직전에 상승분을 보였던 이 거래량보다 더 높이는 거래량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만약 코박 토큰이 바닥에서 매물대를 다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번에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캔들, 이때가 24년도 5월 27일입니다. 해당 캔들이 1130원짜리고 1130원을 일본 캔들 기준으로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전 거래량을 넘기는 그 상승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지금 단기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는 있지만 다시 이 거래량 캔들 뒤에 바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밀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저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자금은 돌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6월달에서 7월달 알트코인 단기 불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고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런 자발트의 상승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브리핑 전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경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알트코인들 거래 대금이 쉽게 붙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발표된 바이낸스의 상장 폐지 공지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과 올해 6월 중으로 나오게 될 상장 폐지 기준, 올해 7월달에 나오게 될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법 때문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부정거래 금지법이 적용되기 전 국내장에서 강한 펌핑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폐지가 아니라면 살아남은 코인들은 이제 크게 출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니 본격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뒷배경으로는 이더리움 ETF 승인이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알트코인은 사실상 국내 코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7월달에 적용되는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시세 조정법이고, 자, 시세 조정법이고 위반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부당 이득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징역으로 끝나게 되면 꼬리를 자르면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부당 이득의 3배 이상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세력들 입장에서는 7월달에 지나게 되면 가격 펌핑과 덤핑을 만드는 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영상에서도 빗썸에서의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의 국내 코인들의 자발트 장을 말씀드려왔던 거고 사실 제가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 항상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들 꼭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거래라고 하면 끝난 거래가 맞겠지만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자산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분쿠코인이 26,000% 260배가 올랐고 페페코인은 8,400% 84배가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들 자체도 밈코인들이고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보이는 코인들 역시도 밈코인들이고 이미 가격 펌핑과 가격 덤핑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장세에서도 이미 주도가 되고 있는 장세이고 자, 사실 페페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코인의 가치보다는 어떤 코인이 어떤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그 매수세로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법이랑 상장 폐지 기준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장 안에서만은 악재로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저는 시간 문제에 지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는 오늘 오전에 X를 통해서 암호화폐 분석가인 다니엘 베트는 과거 2021년도 중국에서 자국민에 대해서 코인 채굴을 금지했었지만 실질적으로 22년도에 중국에서 여전히 채굴이 진행 중이다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국내도 그럴 것이 당장 7월 달에는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도 꽤나 있을 거고 국내 세력들도 숨죽이는 구간이 분명 있겠지만 이후 현재 중국에서의 채굴 사례처럼 국내 세력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우회를 해서라도 다시 이 시장에 분명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7월이 되기 전 마지막 피날레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호재를 터트리더라도 장이 좋을 때 터트려야 매수세가 더 많이 붙고 크게 상승이 나와주듯이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지금 가격을 위로 띄우기보단 좀 더 장이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가격 펌핑을 만들면서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격적인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두 가지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기준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은 올해 몇 억 간다라는 분석은 의미가 없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한 순간부터 차트적인 부분에 의미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위에서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세만 붙어준다면 정말 끝도 없이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기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르게 되면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거래량 추세선 등 다양한 보조 지표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면서 투자를 가지지는 못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이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한 구간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현금화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원장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전고점을 돌파한 구간 위부터는 비트코인, 그 밑에서는 현금 비중입니다. 과거 차트들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21년도의 고점을 넘겼던 이 구간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경신하는 상승이 나와줬지만 다시 주봉 캔들 기준으로 직전의 고점 자리 밑으로 결국 쉽게 말하면 이 매물대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부터 다시 해당 자리를 저항받으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직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는 이때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차트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 이때도 해당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주었지만 당시 20년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패닉셀이 나왔던 구간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크게 상승분이 나와 주었듯이 뒤에 차트를 지우고 현재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 뒤에 차트를 지우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 밑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위에서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 밑으로 빠지는 하락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현금 비중 현재 차트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 차트도 동일합니다.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해당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손익비가 가장 좋은 수익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이 매물대 밑으로 캔들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저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구간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으로 예를 들면 앱토스 일본 캔들 기준에서도 직전에 최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분이 나왔지만 다시 이 매물대 밑으로 캔들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해당 자리에서는 현금 비중 그리고 이 위에서는 앱토스 종목 비중 룸네트워크도 동일합니다. 룸네트워크도 주봉 기준에서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줬다면 이 위에서는 룸네트워크 밑에서는 현금 비중입니다. 사실 현재 차트에서 과거 차트를 되돌아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앞으로의 장을 우리가 예측해 본다고 하면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 뒤에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이 밑에 구간에서는 최대한 종목 비중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저는 가장 손익비가 좋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정말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1년이 아니라 정말 2년에서 3년 아니면 5년 10년 그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때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다만 그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구간을 밑으로 빼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구간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본격적인 승인이 나오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라오는 장세가 나와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19B-4가 승인되고 S1 수정 중인 단계에 있고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거의 승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19B-4에서 S1 승인을 얼마나 빨리 밟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의 시장에 불안감을 줄 만한 기사는 지금처럼 충분히 시장에 나오게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6월의 장세는 6월 초 조정과 6월 말에서 7월 달까지 상승하는 흐름의 기대를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S1까지 승인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세력들의 집단에서도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최근에 웨이브와 넴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 기준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두 번째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7월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적용되기 전 국내 세력들이 주도하는 자발 투자는 유효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